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리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근데 리트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개운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누구나 내가 나선 시험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꼭 끝나고 나면 여기서 왜 답을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요. 안 보이면 안 힘든데. 그래서 누구나 아쉬움이 남는 이벤트가 사실은 이 리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점수가 만족스러운 학생이든 아쉬움이 남는 학생이든 모두에게 수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내가 내 한계를 시험해 보면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그런 이벤트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든 정말 수고했고 잘했고 많이 썼다고 하는 거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총평은요. 시험을 본 친구들도 많이 보겠지만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3년 언어의 전반적인 경향성에 더해서 우리가 2024년을 대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평에서는 이 시험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 시험지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2년도의 지문의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언어이해에서는 지문이 5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배정이 돼요. 대체적으로 문학 예술에서 한 세트를 안배를 한 다음에 나머지 4개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2개씩을 쿼터를 던지고 이제 하나에 이제 여기 하나가 추가로 돼 있는 게 그 해의 분위기에 따라 인문사회 규범 과학기술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얹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대체적인 특성이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작년도에는 사회가 3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문 파트에서 철학 2지문에 더해 역사학 파트가 추가가 되면서 3지문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좀 해마다 나타나는 되게 규칙적인 트렌드고 우리가 이번에 문항 분류에서 조금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지점, 새로운 구성의 등장은 문학 예술에 있었어요. 문학 예술에서 등장한 구성상의 신유형은요, 바로 가글과 나글의 배치였습니다. 이 가글과 나글 2개를 놓고요. 이 2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연계성 있는 2글을 나란히 묶어주는 형태의 지문은요. 사실 작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시도가 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에서 먼저 선보였던 이 비문학의 구성법이 이번에 리트 시험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을 봤어요. 교육과정평가원과 이 협의회로 출제를 주관을 하는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두 시험이 공통적으로 사실 굉장히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시험이고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풀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유형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가글과 나글로 구성을 한 뒤에 2글의 유기적인 관계를 시야를 넓게 가지고 보는 저런 문제들이 독해력을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보면서 여기 이 신유형의 특성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평론을 지문에 주고 그리고 나의 이 작품이 보기의 사례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평론의 시각으로 사례를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작품이 지문으로 문학 작품이 지문으로 나오고 보기의 평론이 나오는 방식으로 지문과 보기를 분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가글나글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런 유형이
새롭게 선보였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내년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신경 쓸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요번에 경제학 파트에서 그래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우주과학 여기 이쪽 파트에서 그림과 그래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추론 문제들은 언어위에서 좀 유형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게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사실 규범에서도 기초법학으로서 법철학이 많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요. 작년도에는 철학 2개, 그다음에 정치 철학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학 중에서 정치 철학으로 파시즘이 하나 나왔었어요. 정치 철학 하나, 법 철학 하나까지. 작년에는 10개 중에 실질적으로 철학적 성격이 강한 지문이 4개가 있었고 2023년에는요. 자, 철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 여기 이 인문에서 2개가 나왔고 그리고 법철학이 이번에는 법철학만 2개였어요. 2개가 등장을 하는 방식으로 글쓰기의 방식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그 철학적인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현저하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철학적 글쓰기가 결국 논증이잖아요. 논증이라는 단어가 유형 분류를 하는 표현에서는 추리 논증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추리 논증만 논증인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언어위에서도 논증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기본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위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글의 흐름이 초반이 좀 가볍게 좀 쉬운 문제들을 배치를 하다가 4, 5, 6, 7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지옥 구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중반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여기 망막의 신호전달 메커니즘 여기가 되게 묵직한 문제가 나왔고 뒤에 바로 이어서 파시즘이 나왔는데 단어는 만만하게 생겼지만 구성이 만만하지 않았어. 모르는 학자들의 이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그걸 잘 쫓아가는지 물어봤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기술이야. 단어가 일단 생소하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7세트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고 하는 사실은 어때? 들어봤을 때 전혀 낯설은 단어 아니거든. 하지만 지문에 등장을 하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벌리라고 하는 학자가 창의적으로 개념을 재정해 놓은 특성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하다고 할 수 없는 까보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4, 5, 6, 7 2022학년도 4, 5, 6, 7은 독해력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통과할 수 있지만 여기서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가시덤불에 걸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8회, 9회, 10회 넘어가게 되면서 8세트와 9세트가 좀 평온하게 갔고 10세트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빡 올리는 이런 구성이었지. 자, 요번에 2023년은 기본적인 기조는 비슷해요.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쉽게 내려가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관점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넘치게 만들어가지고 말리게 유도를 하는 기본 형태는 유지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흐름을 구성을 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이 총평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리트 시험을 본 선생님의 올해 제자들에게 좀 골고루 물어봤어요. 법학 전공자, 인문학 전공자, 과학 전공자 3명에게 3명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삼시, 제시, 초시 골고루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에게 올해 시험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물어보았어요.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의 이야기가 가장 생생할 거라. 그래서 그걸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좀 읽어드리려고요.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험에서의 흐름은 그랬었나 봐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에 여기 두 가지죠? 두 가지 흐름은 무난했어요. 연습한 대로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 다만 첫 번째 세트는 긴장이 덜 풀어지는 경우는 언제든지 어떤 지문이 나오든 고전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기본적으로 논증적인 방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독해 연습이 돼 있다고 한다면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근데 3세트 들어가게 되면서 단백질이 치고 들어오고 정보가 디테일하게 펼쳐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시간을 쓰면서 루스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문이 관점이 되게 많았어. 여기 이 네 번째 지문이 약간 파시즘 지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문에 15번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가는 곡선 모델 이 부분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는 대목이 있어서 상당히 이 애를 먹을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 8번째와 10번째는 쉬운 구성이었어요. 중간에 9세트에서 과학이 버티고 있는 걸 보고 버렸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운영을 잘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전에서는 읽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읽고 버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읽었나 못 읽었나 라고 하는 거가 스스로 감지가 안 되면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대체로 읽어나가는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검토를 하면서 느낀 건데 뭐랄까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엄청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높으려면 와, 씨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낯설음을 주는 유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많이 연습했던 건데 이제 리트의 흐름은 상당히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문은 가독성이 높게 주고 선지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글 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은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풀게 만드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선명해진 것 같아. 그게 올해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은 상당히 선명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했던 거 여러분에게 전하면은요. 이건 이따가 전달을 할까?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 올해는 포인트가 두 개였는데 단백질과 중력파 검출 여기 두 가지 과학 지문에서 단어로 말리지 않는 거. 그다음 이 미국 역사학의 주요 입장과 나이의 정치적 효과 여기 이 부분에선 관점에 말리지 않는 거. 다음 제도 가는 곡선 모델과 중력파 검출을 읽으면서 그래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이나 흐름에 해당을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리트가 특히 언어 이해가 가독성 높은 지문과 난이도 높은 선지라는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특징적인 시각적으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였던 부분인데 신유형이 등장을 했어. 이 말이 문학예술은 앞으로 계속 신유형이다 그 뜻은 아니야. 하지만 문학예술 파트에 등장한 신유형은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고 하는 거. 가장 공신력 높은 국가 시험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수험생이 보는 시험인 수학능력 시험에서 시도된 방식이 우리 세계로 넘어왔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의 신유형이면은 여러분 한 번으로 원샷으로 끝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 된 거야. 많은 정보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거를 보고 이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울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무 잔인한 시험이었다. 웃을 얘기는 아니다. 너무 잔인한 시험이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 뜻이었어요. 말리기 쉬운 구성이었다라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도 느꼈대. 그래서 안 말리려고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2023년 언어 이해의 주요한 흐름이었어.
자, 올해 시험 본 친구들은 그랬었구나 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인데 총평 보고 있는 올해 수험생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리서치 트레이닝하고 하느라고 바쁠 거거든. 토익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 이거는 2024가 훨씬 더 많이 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2024학년도 언어 이해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기본기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은 거야. 자, 여러분, 언어 이해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독해를 해야 돼? 논증적인 방식으로. 그 논증적인 방식으로 독해를 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왕도? 그래, 기출에 대한 분석이 왕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공부를 하든 무조건 선생님의 기초, 기출, 기본, 여기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출 컨텐츠예요. 그걸 가지고 독해법을 익혀. 올해 이제 2024 시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벌써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의 이 정리노트라고 있잖아. 그 정리노트 특강을 좀 보강을 해서요. 교재를 펴놓고 어디에 밑줄을 긋고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면 되냐면 이라는 거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지금 학원하고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제로는 피지컬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트 피지컬 중에서 언어 이해 피지컬은 독해력이야. 그래서 이 독해력을 기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수험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맞춰서 꾸준히 기본기 연습은 처음에만 하고 그 뒷대가리에서는 문제만 많이 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꾸준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읽기법을 다 잡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정보에 말리지 않는 그것도 훈련과 경험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야. 내가 안 말리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안 말려지는 게 아니거든. 라는 생각 꼭 해주시면 좋겠고, 이 떨어져 보고 정리하고 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연습시키는 거잖아. 일정한 흐름까지 보고 들어가되 일정 선 이상을 넘어가게 자세하게 읽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지문을 독해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번호를 붙이거나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해두거나 떨어서 보면서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것 같은 실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습을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학생이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요, 초시봤던 학생이었는데 그냥 모의고사 하나 보러 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라고 했더니 약간의 농담과 함께 과연 후배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내년에 한번 더 보지 않을까? 농담한 거고 그 친구가 갈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어요. 기출만 보면은 위험하다. 사설 모의고사 연습 막바지에 꼭 필요한 게 사설 모의고사에서 변수를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게 됐을 때 사람이 당황을 해도 그걸 견뎌가면서 풀어내는 게 된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내가 실전에 얼마나 적응이 되어 있나 라고 하는, 혹은 실전에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니까 빼먹지 말고 꼭 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총평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대략의 총평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기출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구체적인 해설 강의는 이제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의 총평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